안녕하십니까? 옛날부터 영웅 호글에게는 여자가 많았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 말하면 산업을 일으킨 정주영 현대그룹 그 명예회장께서도 그런 어떤 영웅 호글에 해당되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지 않는가.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고생들을 많이 했지만은 절대 불가능한 건 없다 하는 도전 정신으로 너 해봤느냐, 해보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참으로 영웅 호글에 가까운 그런 어떤 호글다운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특별히 정주영 회장이 그 숨겨놓은 그 새 여인과의 어떤 사랑 이야기, 운명적인 새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산 정주영 회장의 사랑은 특별했다. 예로부터 영웅 호글에게는 여자가 많은 법, 정주영에게도 많은 여자가 있었지만은 평생 잊지 못하는 새 여인과 수뇌보 같은 사랑이 있었다. 정주영 설화에 구남매 팔남 일녀가 있었지만은 2001년 정 회장이 병석에 누워있을 때 미국에서 탤런트 김경희가 두 딸을 데리고 와서 친자 확인을 거쳐 유산까지 말하면 받아냈으니 실제로는 정 회장의 자녀는 11남매 8남 3녀라고 한다. 정주영 회장이 평생 잊을 수 없었던 새 여인이란 본처인 변중석 여사, 그리고 서울에서 단골로 드나들었던 요정 마담, 또 한 사람은 고향 통천의 이장집 딸이다. 이렇게 세 사람을 소개합니다. 현대가의 사람들은 변중석 이사를 살아있는 천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종갓집 큰 며느리 역할을 톡톡히 잘 해낸 분, 대식구를 거느리면서도 늘 부지런했던 분, 매일 자정쯤 돌아오는 정 회장을 위해서 목욕물을 준비하고 새벽에는 3시 출근하는 정 회장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던 점, 이런 점은 참으로 꾸준한 그런 어떤 내조가 있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속칭 몸빼 바지를 입고 화장지 없는 맨얼굴로 본사 직원 300여 명의 점심을 준비했던 분, 그것뿐이 아니다. 정 회장이 혼외 출산한 핏덩이를 데리고 들어와서 잘 키우라 하면은 말없이 받아서 아들로 당당하게 잘 키워냈던 분. 현대가의 어머니는 이렇듯 정 회장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 정주영 회장에게는 참으로 항상 회장님이라는 호칭을 불러서 그 정평이 나 있습니다. 변호사의 재산은 재봉틀 한 대와 장독대 항아리를 유일한 재산으로 여겼던 분이다. 이렇게 한 여인의 희생적인 내조 속에서 정주영 회장은 자신의 꿈을 펼쳐냈다. 정 회장도 변중석 여사에 대해서는 항상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이 가득했다고 그의 자서전에 밝히고 있다. 두 번째 여인은 서울의 요정 마담이다. 이분은 정 회장이 아주 어려운 시기에 만나 도움을 준 여인이다. 그 낙동고 고령고 복구 공사를 할 때의 일인데 갑자기 몰아닥친 홍수, 그리고 부족한 장비,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정주영 회장이 바닥을 기고 있을 때다. 그때의 일입니다. 공사가 진척되지 않았고 자금마저 떨어졌고 인부들의 노임까지 밀린 상태에서 여러 가지 압박을 받았다. 전 재산을 모두 쏟아부어도 부족했고 사채도 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때 정 회장은 사채 시장에서 큰 돈을 움직이고 있는 이 요정 마담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이분은 늘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정 회장을 흠모하고 있던 터라 선뜻 자금을 지원해 주었다. 그녀는 미모가 출중하고 대학까지 나온 지성과 미모를 겸비하였기 때문에 이분 앞에서는 정 회장도 항상 얼굴을 붉힐 정도로 수줍어했다. 그녀가 돈을 보내줄 때마다 격리 책임자가 받아오곤 했는데 어느 날은 요정 마담이 정 회장에게 한 번은 꼭 만나보고 싶으니 서울에 꼭 다녀가라. 준비를 많이 했으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 회장은 갈 수가 없었다. 사업이 망해가고 있는 상황, 요즘 요정 마담을 볼 면목이 없었기 때문이다. 격리 책임자를 보냈다. 정 회장은 평소보다 3배가 넘는 큰 돈과 편지를 받았다. 정 회장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왜냐하면 그 편지는 다름 아닌 유서였기 때문이었다.
유서의 내용은 꼭 성공하여 큰 일 많이 하라라는 말과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라는 것이었다. 이 편지를 읽자마자 한달음에 갔지만은 그녀는 이미 자살한 뒤였다. 사랑하고 좋아했던 정 회장을 위해 그분은 큰 돈을 내 자금을 냈던 것, 큰 빚을 내 자금을 냈던 것. 그 연인은 죽음으로써 그 빚을 모두 안고 떠난 것입니다. 정 회장은 그녀의 장례식을 치르고 오면서 격리 책임자와 함께 목 나와 울었다. 정 회장은 그녀가 보내준 마지막 돈으로 밀린 노임을 해결하고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다시 일어선 것이다. 사업 실패, 자살까지 생각했던 그에게 기사회생의 기회를 준 것이다. 정 회장은 그녀를 생각하면서 매사에 하면 된다라는 신념으로 살았다고 한다. 이분이 없었다면 오늘의 현대는 어떻게 되었을까? 정 회장은 힘들고 지칠 때면은 그녀의 묘를 찾아가 위안과 용기를 얻곤 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살리고 대신 죽는 여인, 그렇게 죽은 여인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마지막 여인은 정 회장의 첫사랑 통천의 이장댁 딸입니다. 그 이장댁은 통천에서 동아일보를 유일하게 구독하는 집. 매일 새벽에 일어나 하루 종일 농사일에 녹초가 되었지만은 신문을 본다는 핑계로 20여리를 달려가서 그녀를 복원했다. 당시 동아일보에 이광수의 흙이라는 소설에 연재되었는데 그 주인공 허숭처럼 경성에 가서 변호사가 되고 싶었다는 것. 2살 많은 이장집 딸에게 멋진 남자가 되고 싶었다. 수줍은 소녀는 이장집 딸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지만 신문을 주는 그녀의 손만 봐도 천사의 손길처럼 황홀하기만 했다. 이때 정주영 회장의 나이는 17살이었다. 그러나 청운의 꿈을 이루겠다며 정주영은 3번의 가출을 한다. 한 번은 원산으로 가서 곧 아버지에게 붙잡혔고 다음에는 철원을 거쳐 연천, 그래서 서울까지 왔지만 또 잡혀간다. 3번째는 인천으로 간 것. 그 후 서울로 옮겨서 복흥상회라는 쌀집을 운영해서 돈을 벌었고 가전고생을 다 하다가 건설업과 자동차 수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다. 그래서 신사복에 구두도 사서 신고 시계도 사서 차고 멋쟁이 모습으로 찾아갔지만 그녀는 벌써 결혼을 하여 아이를 둘이나 두고 있었던 것이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신랑을 소개해 주면서 따뜻하게 대해 주었으나 준비한 선물을 준 뒤 헤어졌다. 이것이 마지막이 되었다. 그러나 정주영은 나이가 들어서도 그녀를 잊지 못했다. 17세 소년이 67년이 지난 뒤 한국 최대 재벌의 회장이 되었다. 꿈에도 잊지 못한 정 회장은 통일소를 끌고 가서 그녀를 만나보고 싶었다. 그러나 북한의 협조가 너무 늦어 만나지 못했다. 그리고 2년 후 다시 북한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그녀를 꼭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리고 그녀를 서울로 데리고 와서 서울 가회동에서 그녀와 함께 살 집까지 마련했다는 것. 그날부터 꿈에 부푼 정 회장. 그러나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평양에 초청되어 가서 2년 전에 그녀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았다. 김정일의 지시로 통천 이장집 딸을 찾았는데 전쟁 때문에 폐허가 된 통천을 떠나 청진에서 살다가 죽었다는 것. 정 회장은 자신이 너무 늦게 찾았다며 자책을 했다. 그녀에게 주렵고 준비한 선물을 그녀의 가족들에게 전하고 김정일에게 그 후손들을 잘 부탁한다고 하고 돌아왔다. 몇 달 후인 2001년 3월 21일 정주영 회장도 눈을 감았다. 지금쯤 그의 첫사랑을 만났을지 모른다. 정주영 회장의 참으로 애틋하고 사랑스러운 새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런 좋은 여인을 만나거나 또 좋은 남자를 만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좋은 인연이 되는 그런 운이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구독하시고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